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유튜브가 1만이 돼서 1만 기념 Q&A를 인스타에 올렸어요. 근데 Q&A에 모델 관련, 프리랜서 관련해서 질문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한 영상에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은 프리랜서 모델 관련한 영상이에요. 이 영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다른 영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모델을 하게 된 계기를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모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원래 모델을 하고 싶다만 생각했지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젊은 날의 예쁜 모습을 많이 남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인스타도 원래 스토리만 많이 올리고 게시물이나 릴스 같은 거는 잘 안 올렸었거든요. 팔로워도 1200명대였고 제 인스타에서 뭘 보고 연락을 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인스타로 프로필 문의가 왔었어요. 그 촬영한 걸 제가 게시물에 올리다 보니까 다른 모델 제안이 들어오고 릴스로 올리니까 점점 인스타가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프로필 문의들이 다 무페이로 들어왔었어요. 그때는 저는 예쁜 사진을 남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닥치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강남도 가고 인천도 가고 일산도 가고 이제 이곳저곳 다 다녔어요. 많이 찍히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잘 나오는 얼굴, 표정, 포즈 이런 거를 알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관리도 하게 되고 식단 관리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프로필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진들로 컴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컴카드들을 만들어서 여러 에이전시에 넣었습니다. DM으로도 많이 에이전시에서 미팅하자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 외에도 다른 에이전시에도 제 컴카드를 넣었어요. 하루에 7곳을 돌아다닌 날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좋게 봐주신 에이전시가 생긴 거예요. 그 에이전시랑 전속 모델로 계약을 한 건 아니었고 저한테 일을 되게 많이 제안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델 일을 잡기도 했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인스타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제안도 저절로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델 일을 하게 됩니다. DM으로는 어디 사용될 거고 사용기한은 이 정도고 그래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실물 미팅을 잡아요. 날짜를. 나중에 계약서도 주십니다. 이런 구조로 돌아가요. 이제 모델 세계에는 스냅 모델, 패션 모델, 피팅 모델, 룩북 모델, 뷰티 모델, 광고 모델, 웨딩 모델 엄청 다양하게 많아요, 종류가. 좀 크게 분류를 하자면 스냅, 쇼핑몰, 상업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스냅은 취미로 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으셔서 전문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스냅을 통해 많은 카메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신감, 자세, 표정 등은 확실히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쇼핑몰에서는 자연스러운 자세, 사진 감각, 코디, 기획력 등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웨딩, 룩북, 뷰티, 광고 이런 촬영들은 보통 에이전시를 끼고 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들과 일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패션은 제가 키가 안 돼서 저도 범접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쇼에서는 모델분들의 페이가 무페이부터 진짜 천차만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페이는 천차만별이지만 모델 중에서는 CF, 광고 모델이 제일 많이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델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하는 말들이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모델을 하려면 이목구비 성형이 아니라 살을 먼저 빼야 해요, 살을. 그리고 모델을 하려면 자기만의 장점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대략 정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고 청순하고 맑고 깨끗한 이런 이미지가 잘 맞는데 또 너무 한계를 두면 안 돼요. 나는 항상 이 이미지로만 밀고 나갈 거다. 이건 또 안 돼요. 안 어울릴 것 같은 이미지도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이전시에 프로필을 꼭 만들어 가야 하냐? 그건 아니에요.
에이전시에서 미팅하자고 연락이 오면 가서 프로필 촬영도 하고 영상 촬영도 남기거든요. 만약에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없는데 나는 모델을 하고 싶다 하면 에이전시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치면 나와 있잖아요. 그거 통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미팅 날짜랑 시간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에이전시에서 프로필을 찍고 영상을 남길 때는 좌우 90도, 45도, 전신, 바스트샷 다 남기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도 하니까 집에서 연습하고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싶으면 나중에 또 다시 가서 다시 남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에이전시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아무래도 에이전시가 없으면 일을 잡는 게 무척 어려워요. 보통 상업 촬영이 에이전시로 들어오는 구조라서 전속 모델들의 프로필들을 먼저 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보 프리랜서 모델분들이 혼자서 일을 잡는다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광고주님이 부른 단가에 맞춰 모델 컴카드를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초보 프리랜서 모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페이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이제 에이전시마다 좀 단가를 높게 부르는 에이전시도 있고 단가를 낮게 부르는 에이전시들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경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용기간, 범위의 중요성 같은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페이도 안 따졌어요. 지금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모델 일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저를 성장시키면 되거든요. 물론 에이전시에 속해 있으면 장점으로는 프리랜서로 일할 때보다 일을 많이 잡을 수 있고 단가를 높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에이전시에 속해 있으면 단점으로는 자신이 일을 하고 싶어도 에이전시와 광고를 주신 그 업체의 단가가 맞지 않는다면 화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모델분은 프리랜서일 때 구한 10개의 촬영이 있었는데 이제 에이전시를 들어가면서 그 10개의 촬영을 토스를 했어요. 근데 토스하는 과정에서 전부 단가가 안 맞는다고 다 이렇게 무산됐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저는 에이전시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에이전시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물론 많은 일들이 잡히면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계속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프리랜서 모델로 일하면 몇 대 몇이 아니라 3.3%를 떼거든요. 그런 메리트도 있다고 느꼈고 일이 조금 잡히지만 어찌됐든 저를 써주시는 거잖아요. 감사한 만큼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가장 컸던 이유는 모델 일만 하면 제가 놓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모델 수명은 짧아요, 확실히.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의 가치를 쌓아올릴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대신 그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려면 오로지 제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신이 오로지 모델 일만 하고 싶다 하면은 에이전시에 들어가는 걸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 인스타, 유튜브를 키우고 싶다면 한 번은 뭐가 맞는지 자신이 잘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델 일 하면서 같이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모델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모든 거를 다 가져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욕심이 많아서 모든 걸 다 챙겨가고 싶은 사람인데 분명히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에이전시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으로 에이전시에 안 들어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에이전시에 들어갈지 말지는 오로지 자기의 선택이에요. 자신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고 나서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말로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모델 현장에 가면은 촬영하다 보면 기가 빨리는 건 당연해요. 저는 그때마다 저보다 이 현장에 계신 다른 분들이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칼퇴를 꼭 시켜드리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촬영에 도움을 주시는 작가님, 스타일리스트님, 에디터님, 헤어 선생님,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다 저보다 빨리 출근하시거든요. 저보다 또 늦게 퇴근하세요. 근데 촬영하는 시간보다 그런 세팅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 이런 현실을 알게 되면은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 같고, 또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부모님의 반대 같은 건 없었냐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진아는 알아서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자기주도적으로 커와가지고 내 선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믿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제 거의 26살이 다 돼가는데 그런 경험들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경험들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들과는 관련이 없지만 여러 경험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하는 방식이나 많은 것들을 보셔가지고 내 딸이 결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를 믿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진아가 회사 생활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진아가 제대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안 하셔서 한번 냅둬보자라고 생각하시는 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제가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너 지금 충분히 너 또래에 비해서 조건이 괜찮은 거다. 근데 왜 관두려고 하냐. 그래서 반대도 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만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한 거라서 제 의견을 쉽게 잘 따라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생각해도 많은 것들을 해왔지만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이런 선택도 과거에 제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퇴사하고 나서 2, 3년 동안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리고 어떠한 결과도 없다면 회사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초반에는 진아야 뭐 너가 생각하는 건 잘 돼가니?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알아서 잘할 거다 이렇게만 말하고 넘겼는데 지금은 이제 1만 명이 누군가한테는 작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결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예 물어보지 않으세요. 아니면 궁금한데 딸이 바쁘니까 안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관심은 많으신데 저한테 그렇게 많이 티를 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저희 아빠가 제가 퇴사 얘기를 꺼냈을 때 그때는 유튜브 하고 싶다만 생각했었지 해야지 이런 생각은 없었거든요. 바로 나 퇴사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너 유튜브 하려고 그러니?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빠 눈에는 뭔가 보였나 봐요, 그런 게. 그래서 신기해요. 지금 친구들도 완전 찰떡이라고 잘 찾았다고 너 길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제 선택에 전혀 후회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부모님한테도 느껴지나 봐요. 되게 재밌어 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를 되게 바라만 보세요. 이제 프리랜서의 장단점을 알려드릴 건데 프리랜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가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결국 자신이 상품화가 돼서 자기 자신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프리랜서의 장점으로는 자신만의 시간이 있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는 날도 있고 하고 싶은 시간에 잘 수 있는 날도 있고 자기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에 따라 기회가 온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비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상품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저는 좀 사업가랑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프리랜서를 보고 꿀이다, 일 되게 쉽게 한다, 편하게 한다,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게 사람 성향마다 다 다른데 주어진 일을 하는 게 편한 사람이라면 프리랜서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잘 파악해야 하는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해요. 프리랜서는 혼자 일하는 개념이라서 집단에서의 사회생활을 먼저 경험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단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헛된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되거든요. 직장 생활에서 성과급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매달, 매번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프리랜서가
장점이다 단점인 게 수입이 항상 달라요. 단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집단 생활이 아니다 보니까 혼자서 일하는 환경이 많아요. 외로움을 안 타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선택도 자기가 해야 하고 자기 자신이 다 헤쳐나가야 해요. 에이전시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면 소속감도 갖기가 힘들 거예요. 에이전시가 있어도 결국 그분들도 프리랜서인 건 맞으니까 소속감이 쉽게 직장 생활할 때보다 생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점들도 잘 파악을 해야 하고 아까 말했듯이 수입이 진짜 불규칙해요. 저도 지금은 수입에 대해서 걱정을 크게 안 하지만 초반에는 했던 게 당연해요. 그리고 나중에 돼서도 걱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초반부터 수입에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커가는 과정 중 하나라서 많은 걸 습득하려고 해야지 많은 수입을 기대하고 일을 하면은 쉽게 지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안정적인 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엄청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다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은 불안한 건 없는지 이런 걸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불안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불안함을 계속 불안해하면서 우울해할 건지 아니면 이 불안감을 내가 성장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쓸 건지는 자기 자신이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결코 불안감이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치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다면 불안함이라는 게 사람을 진짜 미치게 만들거든요.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회사 다닐 때 항상 규칙적인 삶을 살고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휴대폰 내려놓으면 잠을 바로 잤었어요. 근데 지금은 잠을 바로 못 자거든요. 새벽 4시 이후로 잠을 잔 지 5, 6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잠을 많이 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몇 시에 자봤자 늦게 일어나봤자 아침 10시 반. 아침이라고 해도 되나? 10시 반이거든요. 보통 5시간 자고 진짜 잘 자면 6시간 자는 것 같아요. 이게 늦게 자는 이유 중 하나도 회사를 다닐 때도 물론 기획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리랜서로 일할 때만큼 창의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솔직히 드물어요, 직장 다닐 때가. 그래서 잠을 더 못 잤던 것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늦게 자는 패턴이 나중에 피부가 망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걱정했어요. 그래서 빨리 자고 싶었던 거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안함 때문에? 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불안함 때문이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를 알았던 때가 있거든요. 몸이 한번 불편해서 병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몸에 이상이 아예 없는데 이런 증상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진단인 줄 알고 엄청 찾아봤었어요. 분명히 제 생각에 저는 제 몸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인정을 하게 되고 나서 내가 이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뭘 해야 하지? 뭘 해야 없어지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고 엄청 많이 찾아봤었어요. 근데 이게 안 받으려고 노력한다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더라고요. 어찌저찌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최근에 제가 운동을 좀 못했던 것 같아서 운동도 다시 열심히 다니고 일하는 환경을 익숙한 환경에서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도 해봤고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잠을 늦게 자는 건 똑같지만 이미 이게 패턴화가 돼버려서 좀 불안한 생각을 하느라 늦게 자는 게 어느 정도 좀 나아졌어요, 되게. 그러다가 또 한 번 와요, 이런 불안함이라는 게. 이제는 이게 왔을 때 불안함이다, 스트레스다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주변인들한테 물어보는 방법을 택했어요. 프리랜서로 오래 일한 언니한테도 이런 경험이 있었냐, 이럴 때 어떻게 대처했냐 이런 것도 물어봤었고 그 언니는 불안함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진아가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한데 너가 너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하고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자존감이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의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항상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엥?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찾아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저라는 인간에 대해서 되짚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거죠.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느꼈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너가 예전에 그런 말들을 했을 때 나는 전혀 공감이 안 갔는데 이제는 너가 하는 말들이 이해가 간다. 내가 지금 그러는 것 같다. 조언을 구했어요. 물론 조언을 구하고 막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했다고 해가지고 고민, 불안,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게 100%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택했던 방법은 어느 정도 조언을 구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새겨듣고 실천해보려고 했고 직접 생각한 것들을 한번 실천해보기도 했었어요. 방법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운동이었고 하나는 독서였어요. 제가 운동을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운동을 하면은 육체적인 건강도 당연히 좋아지지만 이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확 미쳐서 끌어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운동도 요즘 되게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독서는 책을 읽으면 어찌됐든 그 글을 쓰신 분들은 저보다 연륜이 있으시고 삶의 경험이 다양하신 분들이잖아요.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고 그런 분들이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나쁠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배울 점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언니랑 대화를 하고 다음날 바로 교보문고 가서 책을 4권 샀습니다. 가서 목차나 내용들을 대충 살피고 이거다 이거인 것 같다 하는 것들을 다 골랐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권만 사지 않은 이유는 여러 권을 사다 보면 분명히 거기서 겹치는 공통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을 책을 읽으면서 메모장에 제가 실천해야 할 것들,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을 다 정리해놔요. 근데 이게 사람 머리로서 다 기억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다 기억 안 나요. 그럴 때마다 메모장을 보려고 적어놓은 건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인상 깊게 다가온 그런 말들이 분명히 2-3개씩은 있을 거예요. 그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이유는 자기가 하는 가장 큰 고민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이거든요. 그걸 기억해 뒀다가 실천해 보세요, 바로. 그러다 보니 저는 책에서 답을 찾아서 지금은 불안함도 없고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함을 떨쳐내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있고 실패를 경험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또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실패도 당연히 해봤고 후회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난 현재는 모든 것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영상에서도 처음 얘기하고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재수도 해보고 편입도 해보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준비해보고 대학생활도 당연히 해봤고 회사 생활도 2년 해봤고 필라테스 자격증도 따보고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어요. 당연히 이런 경험들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대부분이어서 누군가한테 말하는 걸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상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못 찾았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부족한 거,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줬고 그런 경험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결국 이런 것들이 한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아니었나?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물론 탄탄대로 흘러가면 좋겠죠? 그치만 언젠가 항상 계속 위에만 있을 수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탄대로만 흘러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계단과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이 있어야지 나중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생각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좀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다 해보세요. 하지도 않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대할 때 대화하는 방식이라든지 문제점이 뭔지 이런 자기 객관화를 아주 잘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저와 좀 비슷한 성향의 분들은 좀 놓고 사셔도 됩니다. 좀 놓고 살아도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꼭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거기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항상 뭐든지 원인을 찾고 뭐든지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스트레스로 올 수도 있어요. 급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고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불안함이나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감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해결법은 결국 혼자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을 경험해본 사람이 옆에 있다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조언을 구할 수 있거든요. 옆에 있다면 대화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돈과 시간과 가치가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 순간이 오면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을 앞으로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저도 최근에 이 생각을 가졌어요. 원래는 시간과 돈의 가치는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가치? 가치? 내 가치가 뭔데?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예전에 뭐 친구가 내가 이 정도를 받아도 될까 했을 때 제 친구가 몸값이 있는 건데 생각해야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뭐라고 마음을 가졌었는데 친구의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돈과 시간과 가치가 같다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와요. 가치란 그거를 함으로써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무조건 생기거든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 포기해야 하는 것들만큼이나 지금 내가 선택한 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4가지 기준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4가지 기준이 일단 그에 따른 보상이 괜찮은지, 내가 배울 게 있는지,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건지,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 등을 생각하고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을 잘 조율해서 선택하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을 남기거나 DM을 보내주세요. 저는 다 답글을 달아드리고 DM도 정성껏 보내드리니까 고민이 많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다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모델 관련, 프리랜서 관련해서 말을 했는데 어떠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안녕.